이게 이제 개정계적으로 저도 문제를 처음 풀다 보니까 좀 그런데 진짜로 3 보고 왠지 지각 이등변 같은데 이렇게 그냥 질러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절대 지각 아니거든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답이 나왔잖아. 답이 나와서 나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왜 여기가 직각이 될 수 없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왜 직각이 될 수 없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이에요. 뭔 상관인데, 선생님? 자, 제가 직각이라는 얘기는 무슨 상관일까요? 그림 좀 크게 주지. 아주 짜증납니다. 네.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저 A가. 그러면 이 점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 때를 죽여도 직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직각이등변이 아니고 쟤는 3루트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내가 혼자 풀 때 그냥 대충 이어보고 직각이겠거니 이러고 이제 풀고 넘어가는 게 이제 제일 과실이라면 과실인데, 문제는 답이 나와서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서 풀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다시 해봤지. 길이를 모르면 안 되나? 길이를 모른다고 하면 똑같은 걸 하는데 9 더하기 9는 2배의 5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5d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1은 2배의 5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이거 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놀랍게도 그냥 빼면 되기 때문에 0입니다. 아이씨. 왜냐면 am과 bm의 길이는 그냥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에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저기를 3루트 2가 아니고 그냥 3으로 잡았을 때 답은 나왔을 거고요. 300으로 잡았을 때 답은 나왔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차피 빠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없이 풀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풀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확실히 알겠죠? 선생님도 별거 아니다 이거. 그냥 그렇습니다. 예, 답이 나와버려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 제가 몰랐는데 문제가 사실 있었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네요. 넘어가 되겠니? 오히려 길이를 모르고 푸는 게 더 쉽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그죠? 네, 그러하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황당하네. 자, 다음 59번을 볼게요. 59번은 x의 제곱하고 이제 x 더하기 5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x의 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제 마음에 들게 안 그려지는데, 이 정도 마음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별론데. 예. 그리고 x 더하기 5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x 더하기 5 좀만 내릴까? 왜 내리냐면 실제로 중심이 이제 이참수 위에 있고 반지름이 같은, 사실 합동인 원이죠. 합동인 원이 서로 접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리기가 쉽겠냐, 인간적으로? 별로 안 쉬울 것 같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얘는 나중에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나중에 그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둘 다 직선에 접하는 거니까 원이 합동인 원이라서 합동인 원을 가지고 할게요. 그냥 얘가 이렇게 접하고 얘가 이렇게 접하고 서로 외접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을 누가 지나고 있을까요? 얘가 그냥 지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 큰 원이, 물론 얼마나 큰지 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접하고
사실 어디에 접하는지도 분명하진 않아요. 예. 이렇게 접하면서 왜 접하는 경우에 이 중심과 진짜 아무데나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 중심을 이제 너무 아무데나 그렸네. 예. 잠깐만요. 좀만 일로 와봐. 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심과 이 중심을 여전히 y는 x의 제곱 지난다면 얘의 중심은 조금 바꿔줘야겠죠. 이 정도로. 그럼 y는 x의 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고 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죠?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대일 때는 언제겠어요? 저 위쪽에 접할 때겠지, 아래쪽에 접할 때. 왜냐면 이게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원은 스킵하고 어차피 저기선 최대가 안 나오니까 우린 지금 반지름이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예. 그래서 그냥 위쪽에 있는 원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그림은 좀 더 예쁘게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랑 여기 이 위쪽에서 접할 때가 최대일 것 같으니까 얼추 이런 느낌으로 생겼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원은 지금 작게 그려지지만 실제로 되게 커요. 왜냐면 x 더하기 5가 x의 제곱보다 한참 위에 있거든. 한참 위에 있는 폭이 지금 요만큼밖에 표현이 안 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원 되게 크다. 반지름 꽤 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얘랑 평행인 직선이 저 두 개의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이렇게. 예, 이걸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접이니까 여기가 2R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R이라는 사실도 이용하게 되겠죠. 이 점을 A, A 제곱이라고 잡고 이 점을 B, B 제곱이라고 잡아서 이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B-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얘는 A 더하기 B인데 반드시 1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기울기 똑같이 1이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어차피 R 값을 구하는 거라서 이게 R이 개입하면 안 돼요. R이 개입하지 않고 R은 나중에 뭐 어떻게 구할 거냐면 B-A의 루트 2배가 2R이다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R을 개입시키면 안 되니까 저 2R은 지금 사용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 나머지 하나 뭐냐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다? R이다. 이걸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러면 루트 2분의 B-B의 제곱 더하기 5, 이거의 절대값이 R인데 이 R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니까 얘를 2분의 루트 2 곱하기 B-A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R은 뭐라고 했죠? B-A의 루트 2배다 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R 대신에 2분의 루트 2 곱하기 B-A 쓸 수 있잖아요? 괜찮죠? 자, 이제 A 싸그리 날려버릴게요. 왜냐면 A와 B의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죠. A 대신에 1-B를 집어넣어서 루트 2를 곱해버리면 저기 1 되니까 B-A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2B-1입니다.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B-5가 2B-1이거나 B의 제곱 마이너스 B-5가 1-2B거나 둘 중 하나 하겠죠. 이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3B-4가 0 나와요. 이때는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0 나와요. 이때 B는 4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B는 양수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B는 뭐밖에 안 되냐면 2밖에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A 얼마니? 3. 이때 R은 얼마야? B-A가 7이니까 루트 2분의 7이 되겠네. 이때 A는 얼마냐면 B가 2니까 마3, 마1, 마1이죠. 그리고 이때 R은 루트 2분의 3이 되겠죠. 얘가 당연히 최대입니다. 루트 2분의 3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래쪽에서 만나는 원이 되겠죠. 왜냐면 사실 이게 위쪽이냐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접한다 하고 평행 직선 지나다 밖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아까 그렸다 지웠던 아래쪽에 것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반지름 아래 최대값은 루트 2분의 7이니까 2m 제곱은 얼마예요? 49. 그래서 원의 사이즈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 라고 제가 말했었죠. 네, 큽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60번은 맞춘 학생들 많지 않나? 별로 없냐? 그래요? 네, 저의 기대와는 좀 약간 다른데, 왜냐면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봐봐.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그러니까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요. C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보통 네이밍을 하죠. 맞아? 그럼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구할 줄 아는 애야. 누구지? 저거 접선의 길이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B 빼기 A, B 더하기 A 마이너스 C 2분의 1. 야, 그건 이따고 구하고 필요 없고, 바깥쪽에 있는 세 개의 원을 구해볼게. 바깥쪽에 있는 세 개의 원을 구할 건데 대부분 뭘 가지고 구할 거냐면 접선의 길이가 같다를 가지고 구하려고 시도할 거야. 무슨 말 이해하니? 자, 이 원의 중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면 R1이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이야. 이만큼이 R1이야. 그럼 R1에다 뭘 보태야? A를 보태야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접점이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A에다가 R1을 더한 게 지금 접선의 길이야. 그럼 다른 접선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겠지? 무슨 말 이해되죠? 예, 다른 접선은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은 접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여기 이렇게 내려보면 이만큼이 지금 뭐냐면 B-R1이에요. 근데 이만큼도 B-R1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확대해서 보여줄까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만큼은 C잖아.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하거든. 색깔이 겹치는 느낌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하거든. 근데 이 길이는 여기랑 같아요. 여기 같죠. 왜냐면 이 점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길이 같으니까. 이해되죠? 근데 여기의 길이가 B 빼기 R이라고. R1. 그럼 여기도 B 빼기 R1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같냐면 C 더하기 B 빼기 R1과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R1은 2분의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무튼 조금씩 다 달라서 좀 하기가 짜증나요. 난 하나 하면 나머지 세 개 자동으로 될 줄 알았거든.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머지 두 개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여기 원의 중심을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이만큼이 R2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림이 지저분하게 여기 지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이제 밑에를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여기 이제 B만 표시해 놓고
여기에다가 얘랑 여기에 길이 있죠. 여기에 길이. 그죠? 예. 얘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R2-B라고 볼 수 있거든. 맞죠? 예. 그리고 그건 여기랑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표현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여기 이 부분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 길이가 R2-A거든. 그럼 여기도 R2-A야. 그러니까 남은 건 C에서 얘를 뺀 거지. 그래서 C-R2 플러스 A야. 아유 힘들다. 그죠? 예. 그러면 이 R2가 C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 그래서 R2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괜찮죠? 그죠? 예. 그래서 봐봐 다르잖아 지금. 달라서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전 짜증난다고. 알겠니? 예. 자, 이거 지울게 이제 또 헷갈리니까. 자, 이번엔 여기요. 여기를 R3라고 합시다. 알겠죠? 예. 이거는 이걸로 할게요. 이 점에서 여기까지 그은 얘가 B 더하기 R3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럼 반대쪽 접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반대쪽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C에다가 여기 더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건 여기랑 같잖아? 그러니까 A-R3예요. 그러니까 C 더하기 A-R3입니다. 그럼 이때 R3는 2분의 C 더하기 A-B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여기 있는 R4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2분의 A 더하기 B-C입니다. 그러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R4를 잘 해보시면 분자에 있는 A의 개수만 세봐요. A 하나 사라지고 2A니까 A 하나 남고요. 왜냐면 분모 2 있으니까. 분자에 있는 B의 개수를 세보면 B 2개죠. 또 B 하나 남아요. 분자에 있는 C의 개수의 세보면 또 C 2개도 C 하나 남아요. 그래서 그냥 20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 원 밖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는 같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사실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꽤 많은 학생이 맞춰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정답이 떨어진 이유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앞에 있으면 정답이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있는 문제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씨,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좀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보고 나시니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영준아? 네, 이놈. 자, 3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뭔가 막 복잡하게 이제 좀 쫄리게 하는데 이러면 내가 뒤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 얘가 물어보는 상황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 원이 모두 외접한 상황 아닙니까? 세 원이 모두 외접하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힘드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세 원의 중심을 표시를 해보잖아요. 이 중심을 잇게 되면 쟤들이 평행이동하는 원이어서 사실 원은 다 합동이거든요.
뭐가 돼요? 정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세 원의 중심이 무엇을 이룬다? 정삼각형을 이룬다. 이게 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세 원의 중심을 알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0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표준형 안 고쳐도 보인다. 그제? 반지름은 2죠. 표준형 고친다고 간주를 해보면 2를 더해야 되니까. 그럼 얘의 중심은 2a-2,0이고 여전히 반지름 2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얘의 중심은 a-2,b이고 여전히 반지름은 2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친구들? 이해됐어요? 야 여기 이렇게 치우라고 어시스트가 있잖아. x축 위에 있죠? 예. 그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될 것 같죠? 맞잖아. 쟤는 마이너스 2보다는 더 큰 값이야. 그치? 그러면 2a가 뭐가 되냐면 이 두 개의 중심 사이의 거리거든? 근데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하고 똑같아야 돼? 반지름의 2배인 4하고 똑같아야 돼요. 4예요, 4. 그럼 a는 2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얘가 얘와 얘의 평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운데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b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정삼각형의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4잖아요? 그러니까 b는 얼마예요? 2루트 3이에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다? 1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원의 중심이 정삼각형이다. 이런 상황이다를 빨리 캐치했으면 여기를 보고 풀이를 딱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중심과 반지름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쉰 떡밥인데 쉬었어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쉬었어. 이걸 보고 아니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잖아. 근데 이제 기울기를 많이 다뤄봤으면 여기에 별로 당황하지 않거든? 어떻게 봐야 돼? 기울기는 x좌표가 뭐로 연결돼야 되니까? 빼기로 연결돼야 되니까 x1 마이너스 x2 분의 y1 마이너스 y2로 보면 되거든? 그럼 x1, y1은 이 원 위의 점이지만 마이너스 x2, y2는 뭐의 점인데요? 뭐의 점이야? 얘를 원점 대칭한 원위의 점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는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4 이런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적었네. 마이너스 4라고 적었네. 마이너스 3이고요. 중심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라고? 2,3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비율 다 깨고. 알겠죠? 네.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3이에요. 하나는 반지름 1이고 하나는 반지름 4예요. 그런데 당연히 기울기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접할 때가 기울기의 최대값이겠죠. 이거보다 더 큰 기울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원위에 점 두 개를 잇는 거니까. 기울기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렇게 접할 때가 기울기의 최소값이겠죠. 이거보다 작은 기울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됐죠? 네, 이때 중심 사이를 한번 이어줘봐. 이렇게 딱 이어주면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안 드나? 수선을 내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얘네가 닮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 그럼 반지름이 1하고 2잖아 지금. 그러니까 닮음비가 1대2야. 그러면 이 점은 이 두 개의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죠. 그래서 0,1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발견하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저 두 개의 직선은 0,1을 지난 직선이고 두 원에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y는 뭐 mx 플러스 m 써버렸냐 제가? a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a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하고 2,34의 거리가 얼마다? 1이다. 이용하시면 문제 풀리죠?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1 분의 2a 마이너스 1은 1이잖아요? 그럼 3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은 0이 될 거니까 어차피 곱 물어봤으니까 1입니다. 그죠? 근데 저 점을 찾지 않고 직선을 어떻게 찾는 친구도 있어요. ax 더하기 b라고 찾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쟤랑도 접하고 쟤랑도 접한다. 두 번 하는 거죠. 예, 그럼 연립해서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닮음 이용해서 0,1이라는 정점을 찾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직선을 물어볼 때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정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이 두 가지가 거의 다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은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정점도 없고 기울기도 안정한 정처 없이 막 평면을 움직이는데 이 직선 찾아라. 이런 건 진짜 되게 많이 어려운 문제에서 만나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되죠. 왜? 왜 말해 뭐 말을 하라고 말하라고. 궁금한 게 어. 그 시험 풀 때는 제가 기울기가 1이니까 그 2등분 선인데 어차피 두 개 곱 구하랬으니까 그냥 1을 넣으면 아,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건 사실 약간 문제를 잘못 낸 거야 그러면. 그지? 맞는 말이야. 얘네가 지금 기울기의 곱을 물어본 게 곱이잖아요. 근데 얘 기울기가 1이에요. 2,3이랑 마3 사이의 기울기가 1입니다. x좌표 차이 6이고 y좌표 차이 6이니까. 근데 얘네가 어차피 선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얘 기울기는 서로 역수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곱을 물어봐서는 안 됐습니다. 합 같은 걸 물어봤어야죠. 물어보는 걸 잘못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있던 문제를 변형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있던 문제는 합을 물어봤는데 나는 곱으로 바꿔야지. 난 다른 문제야. 이런 거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 있으면 기울기 항상 구해보고 내가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알겠죠? 15번을 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제1사분면의 점 A, B를 Y는 X의 대칭으로 한 점을 B, B는 MX 위의 점이고 A를 Y는 MX의 대칭으로 한 점을 C. 그러면 B와 C는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얘는 얘는 B, A죠. 그죠? 예.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B, A가 되겠죠. 왜냐면 B와 C가 Y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알려졌으니까.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고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거든 친구들. 맞아? 근데 얘가 여기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게 이등변이야. 그죠? 예. 그러면 여기 길이까지 다 같은 거야. 그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수직이겠죠. 선대칭이니까. 자, 그럼 A, B는 B, C하고 같냐? 벌써 확인됐죠? 그죠? 읽어보지 않고 봤는데. 예. C의 좌표 확인됐죠? 디귿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n-1의 제곱이 2냐? AC의 기울기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예. 왜냐면 AC의 기울기가 모양을 보니까 A 플러스 B분의 B 마이너스 A거든. 그리고 여기 수직에서 사실상 M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B분의 A예요.
그러니까 A가 MB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A, MB를 집어넣으면 얘가 B 곱하기 M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B 곱하기 1 마이너스 M이 되거든요. B 양수니까 날아가겠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얘가 지금 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M이 A씨의 기울기인데 여기다 M을 곱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수직이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M제곱, M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입니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이군요. M 마이너스 1 저거 만들면 2 되죠? 참이 되겠네요. 영어가 되겠죠? 19번을 보겠습니다. 원 위의 점 PA, P에 대하여 P를 X축방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이 원 위의 점이 된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원을 지금 평행이동하고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니까 원래 원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원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점을 가지고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했더니 다시 그 원위로 올라가더라. 원래의 위치가 아니더라.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도형을 이동시켜서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점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 점은 원래 C의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시면 성립하죠. 원래 원에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한다. 그 다음에 얘를 실제 이동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M, B가 되는데 Y는 X의 대칭이니까 B, A 플러스 M이 되는 건데 얘도 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B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M 마이너스 5의 제곱 역시 25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두 개를 뺄까요? 그럼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0B 25도 사라지네. 그러면 2AM은 생존 그죠? 네. M제곱도 생존 그리고 마이너스 10 A 플러스 M도 생존하네요. 이게 0이네요. 둘이 뺀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M제곱 더하기 2배의 A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B는 0 이게 되거든요. 어차피 모든 N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FAB라는 건 뭐냐면 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거하기 전개에서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은 2배의 5 마이너스 A죠. 얘가 지금 뭐냐면 FA, B입니다. 얘가 16이니까 그렇다면 A는 마3이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1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 될 겁니다. B 범위 나와 있으니까 다른 값은 안 돼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0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특정한 점이 다시 원래 원으로 올라가더라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 중에서 원래 원이 되는 문제도 있거든. 그치? 23번을 보죠. 얘는 이제 그림 그리기 좀 짜증나나? 그죠? 그래서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점 5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 평면 위에 그림과 같이 뭐 A, B, C, D 아무튼 이런 도형이 있었다. A, B는 둘 다 2보다 컸다. 얘가 지금 그 y좌표가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둘 다 2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얘가 a, b고요. 얘가 a, b예요. 얘는 마이너스 a, 0이고 얘는 마이너스 a, b입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냥 별거 아닙니다. 예. 0, b예요. 저 위에 막 설명이 그냥 이겁니다. 좌표가 이렇다라는 얘기고. 그럼 얘를 이 도형 자체를 y축방으로 이만큼 끌어올리더라도 얘가 벗어나지 못하잖아 어차피. 그냥 이 정도는 시뮬레이션 해볼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쁘게 해주고 싶은데 마음같이 안 되네. 이걸 이만큼 이렇게 끌고 올라가도 뭔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이런 상태로 되는 거지. 그런데 공통 부분의 넓이가 25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겹치는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겹치지 않는 부분을 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어차피 이 파란색 사각형 자체의 면적이 3AB거든. 여기를 구하는 게 더 피곤해. 여기를 구하는 게 더 편하지. 뭐 이건 그냥 기호와 취향 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면 2에 2에니까 4A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3AB에서 4A를 빼면 25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얘가 실제로 뭐냐면 겹치지 않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형 S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내부와 얘의 공통 부분의 넓이라고 했는데, 얘도 Y는 마이너스 X를 그어볼게. 대충 이렇게 그어질 거야. 그지? 예. 도형을 이런 식으로 주는 이유는 선대칭이 조금 유리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접었을 때 어디로 올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경계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넘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를 먼저 넘긴다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 점 위로 지나가야죠.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맞습니까? 저기를 먼저 넘겼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안 넘긴 여기 있죠? 여기를 넘겨요. 예, 여기를 넘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잖아 어차피. 대충 감이 오죠? 아 이렇게 되겠구나. 좀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면 이렇게 이제 접었을 때 만나야 되니까. 그럼 이때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생각보다 쉬워요. 이거 3개예요. 그러니까 3B의 제곱이죠. 그럼 27입니다. 그래서 B가 3이고 저기 위에다 대입하면 A가 5라는 걸 알게 돼요. X는 처음부터 3AB라고 했잖아요. 45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넘길 때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 존나 피곤하지만 아무튼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각 점을 다 넘겨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난 추천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잘 안 물어보지만 뭐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선대칭 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냐.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몰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왜냐면 저게 이제 꺾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점 몇 개, 그 꼭지점만 잡아가지고 그걸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그림 그려서 보고 나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잖아. 솔직히 들잖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니까. 이게 안 해봐가지고 잘 안 만들어서 그런 거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어디서 훈련을 시켰냐면 중1 때 회전체 만들 때 회전축에 대해서 양쪽에 걸쳐있는 도형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 옮겨서 한쪽으로만 모아주고, 그래서 회전체의 기본 도형 만들고 걔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킨다 이런 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선대칭하는 훈련을 시켰었기 때문에 이 선대칭은 그냥 뭐냐면 이게 실제로 접었을 때 양쪽이 똑같은 도형이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은 도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상상하는 훈련을 하라고 되는 문제지, 막 점 하나씩 옮겨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물론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점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대칭은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원점에 대칭을 시키라고 해요. 이거를 간단한 문제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야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원점에 대해 대칭 시켜봐 이렇게.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가? 이렇게 추측을 하면 되지. 이렇게 180도면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안 돼가지고 이 점 이렇게 해서 여기 오고 이 점 이렇게 해서 여기 오고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연습을 안 하면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점 하나씩 다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진짜 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뭐 진짜 이거하고 똑같은 거 주진 않지만 야 이거 회전시켜봐. 그러면 감이 좀 있으면 대충 이렇게 있나? 라고 비슷하게도 상상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점을 계속 넘겨온 아이들은 상상을 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점대칭은 회전이동이고 선대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선에 대해서 넘기면, 도형 자체를 넘기면 뭐가 될 것인가를 계속 추측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걸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